안녕하세요. 오늘은 178페이지 제 등기법 할 차례죠 오늘? 맞나요? 175페이지를 펴보시면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 설명해 드렸었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적법 한 80%는 다 해드렸어요. 80% 정도는 해드렸으니까 다음에 1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2편 등기법으로 갑니다. 등기법. 지적법에 비해서 등기법은 어려워요. 어렵고 왜 어렵냐면은 지적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무슨 의미예요? 테마별로 공부할 수 있다는. 면적이면 면적, 지번이면 지번, 그죠? 경계면 경계, 맞죠? 그죠? 그 지적법은 편해요. 공부할 때 서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 연관성은 있지만 그게 크게 이제 막 굳이 연관 짓지 않아도 달락달락 공부해도 공부하는데 큰 무리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적법은 이제 그런 면에서 공부하기 편하고 학교 다닐 때 보면 내일 시험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 전날에 벼락치기 공부하는 거 있죠. 벼락치기 하잖아. 그러면 다 맞는 과목 있죠. 이게 지적법이에요. 지적법은 벼락치기 3일만 공부해도 다 맞을 수 있어요. 하루 동안에 뭐 듣고? 동강 듣고. 두 번째는 정리해서 외우고. 세 번째는 문제 풀어보고. 시험장 가면 10개는 맞출 수 있어요. 10개는. 지금 우리가 4주 동안 지적법 했었죠? 기출문제 풀어보셨나요? 다 풀릴 거예요. 거의 다. 한두 문제 빼고는. 맞죠? 그렇다고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설명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의심스럽잖아. 아유 이번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설명해 준 거 아니냐. 작년 11월 강의 들어보시면 똑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해. 11월 강의가. 작년 11월 강의가. 지적법은 이렇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12개는 맞을 필요 없어요. 10개, 11개는 맞을 수 있다. 이거 10개, 11개 정도는. 그래서 지적법이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로 공인중개사 합격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과목도 안 된다는 소리야. 다른 과목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여자분들이 어렵게 생각은 하세요. 지적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외울 거 몇 개 좀 외워놓고 하시면 편하시잖아. 어? 그죠? 등기법은 지적법은 달락달락 할 수 있는데 등기법은 이렇게 엮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안 되면 여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안 되면 어디가 안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이 안 되면 또 어디가 안 되는 거야? 이 부분이 또 안 되는 거야. 대충 이해 가세요? 무슨 의미인지. 얘가 안 되면 어디가 안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거지. 요 부분만 돼서 문제가 풀리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쪽에서 이렇게 막 엮여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등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등기법이. 등기법.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어려우면. 에? 대부분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수업만 들어서 합격 못해요. 수업만 들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번에 합격률이 몇 프로예요? 20% 좀 넘죠? 그거는 응시율 대비 합격률이 20 몇 프로지만 실질적으로 접수 대비하면 20%가 안 돼요. 10명 중에 2명 붙는다는 소리예요. 10명 중에 2명. 동차 합격은 10명 중에 1명 붙는다는 소리예요. 1, 2차 동차는 10명 중에 1명. 왜냐면 이번에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2만 명 정도 되나요? 어?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2차까지 합격하신 분이 2만 명 돼요? 안 되죠. 작년에 1차 붙은 사람이 얼추 10,000명이잖아요. 그들 다 붙었다 생각하시면 나머지 분들이 동차 합격생이거든요. 좀 너무 무겁나 말이? 네? 그 동차 합격 확률은 더 적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게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격증 소지자는 작년에 1차를 패스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 2차 동차 합격 확률은 10%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만 들어서 합격하겠냐고. 안 되는 거지. 모든 걸 어디에다가 1년 동안은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머릿속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만 생각하셔야 되지 옆길로 세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에? 맞죠? 제 말이 맞죠?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야. 뭐 10%네? 붙으면 10%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절대 수업만 들어서 합격하는 시험은 중개사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학원에서 상담할 때 아유 수업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정리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렇게 합격하는 거예요. 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서 죽은 사람 없어요. 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1월 달에 오셨으니까 대부분 11월 달에 오셨잖아. 그러니까 그때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면 합격합니다. 그때 마음가짐으로. 학원에 일찍 나와서 늦게 간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어?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을 해. 어디 가요? 준비해야지 이제. 어? 그죠? 그럼 어떤 강의를 들을 건지 답사를 해야지. 선점했죠? 누구 거 들을 거라고? 봐야지, 관측해야죠? 관측해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집에서 정리해야지. 그 순서대로 해야 된다, 이거. 모든 공부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처음 오신 분.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 얼굴들이 보여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응? 11월 달에 좀 쉬고, 12월 달은 그냥 편하게 그냥, 이게 중개사가 이런 거구나라고 공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2월 달에 뭐 빠르게 할 수 있는 과목, 지적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중개사법이라든지, 물론 다 설명을 해드리지 않지만, 그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1, 2, 3월 달에는 민계공예 이제 치중해서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복습하면서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해마다 7월 달, 8월 달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등기법이 어려워서 미치겠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근데 등기법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민법이 안 되는 거예요. 민법부터 먼저 손을 봐야 돼. 민법이 어디에? 물권법을 먼저 손을 봐야 돼요. 어? 자, 민법에 물권법 공부하시잖아요? 최소한 5개는 맞춰, 등기법에서. 어? 민법에 물권법만 되면 최소한 4, 5개 맞춰요. 최소한. 그 나머지 어디서 맞추면 돼? 기출문제로 맞추면 돼요. 왜 고민을 하냐고. 그러니까 민법이 안 되니까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민법 공부하면 다 맞춰, 등기법 문제. 소유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하나 나왔거든요. 기출문제는 똑같아, 정답이. 예를 들어서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판결이 안 돼요. 확인 판결이 안 되는데 그게 또 나왔잖아요, 시험에. 왜 답을 못 찾냐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모든 과목은 어디로? 기출문제에서 다 나와. 그래서 학교로는 이번에 7문제 계산 문제 나왔죠. 기출문제랑 똑같아요. 왜 그 7문제 계산 문제를 포기하냐고. 기출문제랑 똑같은데. 뭐만 틀려요? 숫자만 다른 거야, 숫자만. 2%냐 1%냐 이것만 차이 나는 것이지 다 똑같아. 그 왜 7문제를 버리냐고. 7문제 몇 점이에요? 20점 가까이 되는 거잖아. 2.5점이니까. 그걸 왜 버리냐고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다고 계산 문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계산을 못할 정도의 어려운 계산 문제라면 제가 뭐 버리라고 하겠어.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만 하면 답인데, 응? 그걸 왜 못 푸냐고, 그거를. 돈은 잘 세죠, 돈은. 에? 슈퍼마켓에서 10,000원 주고 뭐 샀는데 얼마 남은 건 잘 계산, 그 정도만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그거는 여러분 암산하잖아. 근데 시험은 계산기를 두들기잖아, 계산기를. 킬 줄 아세요, 계산기? 어? 끌지 못하죠? 내두면 꺼져요, 놔두면 꺼진다고. 그래서 민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등기법이 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등기법이 민법만큼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등기법 자체가. 근데 왜 7, 8월 달에 등기가 안 되고 막 어렵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공부를 안 했거든, 사실은. 민법하고 개론만 공부했거든요. 공법하고. 그러다 보니까 7, 8월 달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무리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한 사람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지 대충 공부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 풀 수 있어도 어디서 끝나요? 50점에서 끝나는 거야, 그 점수가. 공부를 해야 60점을 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수업만 듣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등기법은 정말 서로 엮입니다. 엮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거구나라고 이제 느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번에 제가 항상 나오는 게 가등기 나와요. 이번 나왔어. 근데 똑같아, 기출문제랑.
똑같아. 가등기 같은 경우는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 지분만에 본등기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 그거 뭐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건데. 또 기출문제만 풀어도 6, 7개는 맞춰요. 그 지적에서 한 10개 정도 맞히고 등기에서 6, 7개 맞히면 세법에서 대여섯 개만 맞히면 24개 가볍게 넘어가잖아. 그렇게 공부하시면 그러면 부담감 없이 공부할 수 있잖아. 공부는 부담을 갖지 않고 하면 또 때로는 답이 잘 보일 때가 있어요. 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등기법. 오늘 어려워요. 등기법 수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한숨을 푹 쉬어. 한숨을 푹 쉰단 말이야. 등기법을 대기 위해서는 일단 민법의 어디에? 물권법을 공부를 하시면 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채권에서 임차권.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명의신탁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거 어디서 공부해요? 명의신탁은 민법에서도 공부하고 실무에서도 공부해요. 이번엔 안 나왔지만 등기에서는. 그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등기법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법 문제 자체를. 등기 좀 어려워요. 처음부터 제가 좀 겁을 드리긴 한 건데 한번 보자고요. 눈 오지 오늘?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가 나왔는데 딱 보니까 제가 집 앞에 골프 연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끊어놓고 골프를 연습을 하는데 오늘 휴장이라는 거야. 뭐지? 그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인도인데 너무 크니까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을 치면 공이 안 굴러가고 눈을 치워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내일 아침 9시까지 휴장이래요. 눈이 왔구나. 눈을 딱 떠보니까 온 세상이 하얀 거야. 그래서 제가 7시 45분에 나왔어요. 집에서. 눈이 오니까 좀 일찍 나와야죠. 난 차가 안 가.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막혔냐면 일산 김포대교 넘어오기 전까지 막혔어요. 거기 오는데 9시 조금 못 됐더라고. 1시간 걸렸어. 불과 10km 오는데. 일산대교를 딱 넘어가니까 일산이죠. 온 세상이 이제 어때? 누래. 눈이 안 왔어요. 거기서부터는. 한강다리 건너자마자는 눈이 안 오고 여기 오니까 눈발 살짝 날리더라고요. 근데 저쪽 부천 쪽에 그쪽으로는 눈 엄청 많이 왔어요. 이게 신기하죠? 강 건너하고 안 건너 그 하나 차이로 눈이 내리고 안 내리고. 한 달 동안 공부해 보시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할만해요? 할만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떤 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지적만 나오는 거야. 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3개를 포함하고 있어요. 측량, 수로조사, 그 다음에 지적. 그 중에서 뭐만 나온다? 지적만 나오는 거야. 등기법은 다 나오는 거야.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고 12문항이 나오고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온다? 12문항이 나오는데 지적법이나 등기법이나 절차법이고요. 풀어가는 해법은 똑같아. 지적이나 등기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차이가. 지적은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지적은 누가? 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무엇해서? 조사하고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측량기간 며칠이에요? 측량기간 5일이잖아. 검사기간은 4일이고 4분의 3 측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 이번에 시험에 계산 문제 전체 20일이다. 검사기간은 며칠인가? 5일이잖아. 20분의 4 해가지고 4분의 20 해가지고 5일 나왔던 문제예요. 지적은 국장이 모든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엮여요? 이쪽으로 엮이는 거야. 등록 무엇하고? 등록 사항하고 모든 내용들을 연결을 해야 된다. 등록 사항을. 그 등록 사항 몇 개? 등록 사항은 이제 3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무엇?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고 기타적인 내용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우선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쪽이 이제 토지의 표시 몇 가지의 토지의 표시 몇 개예요? 6개더라 이겁니다. 6개.
그래서 토지 표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거를 사실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적은 토지 표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무엇하는 것이다? 공시하는 거. 이게 바로 지적의 역할이에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은 뭐다? 등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은 뭐를 다루는 거? 토지의 이동을 다루는 거야. 토지의 이동을 다루는 게 지적이고, 등기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토지 이동이 발생, 변경, 소멸이잖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죠. 그럼 그것을 다루는 게 지적이라면 등기는 뭐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서 어떻게 등기부에 올릴 것이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거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뭐다? 등기법이에요. 그럼 등기는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등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등기관이 여기서 조사라고 하는 조사 또는 측량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죠. 그죠? 그 등기는 등기관이 무엇에 따라서 법정 절차에 따라서 여기 어디에다 등록했어요?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죠. 얘는 어디에다 기록을 해야 돼요? 얘는 등기부에다 하는 거지. 등기부에다가. 얘는 무엇하는 것이다? 등록하는 것이다. 얘는 그럼 무엇하는 것이다?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했어요? 등록사항이 중요했잖아. 그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기록사항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기록사항이. 맞아요? 그럼 기록사항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쓴다? 등기사항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우리가. 에? 기록사항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등기사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공부하실 때. 대충 이해 가세요? 의미를? 그죠? 그러면 지적은 제가 설명 안 해드렸죠.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등록했을 때 효력이 발생을 해. 그럼 지적은 등록할 때 효력이 발생하면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등기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겠죠? 이거 3년 전 얘기. 지금은 접수할 때. 등기를 마치면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정 절차가 이렇게 했는데, 자, 얘는 법정 절차는 무엇하고 연결하면 되냐면은 토지가 이동이 됐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신청을 해요? 소관청에 신청하죠. 그 소관청 신청을 받았죠. 그럼 뭐를 해?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하죠. 그러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의 이 법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얘는 무엇을 한다?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뭐를 받을까?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심사를 하더라 이겁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대충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제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우리가 지적이라는 내용을 한번 공부했고 오늘 처음 등기를 공부했는데 지적이라는 거하고 등기라는 것을 제가 잠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냥 부담 없이 들으셔도 돼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 시간이 해결해 드립니다. 그 무슨 의미예요? 등기법 공부하고 지적법 어느 정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러면 여기서 지적은 뭐예요? 토지. 토지가 대상이 되는 거죠. 등록의 대상이 바로 뭐다? 토지가 되더라. 객체가 토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등기는 무슨 등기법이에요?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이잖아.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 즉 토지와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 정착물이니까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 지정은 무엇을? 등록을 뭐를 하는 거야? 토지. 등기는 뭐를 하는 거야?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등기와 지적의 차이점이 지금 나오는 거야.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죠. 제가 지난번에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지적의 3요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등록 공부를 지적의 3요소라 그래요.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와요.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죠. 그러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조사 측량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러면 조사 누가 해요? 소관청이. 그죠? 그러면 측량은 수행자가 하죠. 검사 받아야죠. 그럼 대충 검사에 정확히 검사해야 돼요. 정확히 검사를 해야 돼.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수행자가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성과가 나오면 소관청도 자기도 가서 측량하는 거예요. 자기가 측량한 성과하고 수행자가 측량한 성과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게 법에서 규정한 허용 범위 안에 들었느냐 들지 않았느냐를 판단해가지고 이걸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적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적으로 봐야 돼? 사실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실질적 무엇이다? 심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공부에 조사 측량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 심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등기는 심사를 할 때 우리가 대학교 이제 좀 있으면 원서 접수하죠. 그럼 서류 제출하죠. 그 뭐만 봐요? 제출한 거 다 제출했는지 똑바로 다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구비 요건만 심사한다라는 거예요.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청서 제대로 썼는지 첨부할 거 제대로 첨부했는지 그러한 형식적인 구비 요건만을 심사한다 해가지고 여기서 심사의 개념은 무슨 개념이다? 형식적 심사 개념이더라. 형식적 심사주의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어디에다 등록을 해요? 지적공부에다가. 어디에다 기록을 해요? 등기부에다가. 지금 계속 차이점이 있었죠. 근데 지적공부하고 등기부만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지적공부를 편성하는 거,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물적 편성주의라. 물적 편성주의. 편성주의를 얘는 물적 무엇이라는데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데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부를 편성할 때 공부를 편성할 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부동산. 1필지 1대장이라고 하는 거야. 필지마다 하나의 뭐를 두자? 대장을 두는 거야. 한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호주등본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필지마다 하나의 뭐를 두자? 대장을 두자 이겁니다. 그럼 반대로 등기는 부동산마다 뭐를 두자?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자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좀 비교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들어만 보세요. 인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인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권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편성하는 거예요. 등기부를 편성하고. 그걸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대장에 A라는 사람을 찾아. 그럼 이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다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A라는 사람 이름을 찾으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밑에 쫙 나타나요? 그렇게 편성하는 게 인적 편성주의야. 아니죠. 우리나라는 등기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지번이 10이다. 그거 딱 보면 거기에 소유자가 누구고 지번이 무엇이고 지목이 무엇이고 면적이 무엇인지 나타나지. 그렇게 편성이 됐죠. 그걸 우리가 물적 편성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적 편성주의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충 의미 가시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자, 물적 편성주의는 얘는 무슨 개념이다?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무엇을 두자? 대장을 두자라고 하는 개념이고 여기서의 물적 편성주의의 개념은 무엇이다? 하나의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등기 용지라고 했는데 지금 용지의 개념이 없어요. 전부 다 전산 기록하는 거니까. 지금 등기 용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요. 등기 기록. 됐죠? 자, 공부에 등록하죠? 어떤 것들을? 토지 표시와 소유자와 기타 사항을. 그럼 등기부에 기록하겠죠? 어떤 것들을? 토지 표시가 아니라 지적은 등기는 부동산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의 표시가 되는 거야. 부동산의 표시, 그러니까 즉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대충 이해 가세요? 토지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등기부는 여기까지만. 등기부는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건물의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지목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하고 종류하고 면적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여기서는? 건물의 구조.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종류. 이것이 단독주택이냐. 이해 가시죠? 면적은 얼마냐. 요게 건물의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표시 알고 여기는 토지 표시 소유자가 있죠?
여기는 소유자도 들어가지만 소유자보다 넓은 의미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는 권리에 관한 사항.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럼 권리는 크게 몇 가지로 봐요? 두 가지로 봐요. 물권하고 뭐로 나눠진다? 채권으로 나눠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 등기는 권리 관계를 무엇하는 거? 권리 관계를 무엇하는 것이다? 공시하는 게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등기에 얘 기록하죠. 얘는 이것을 기록하기 위한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지적은 뭐를 공시한다? 등기는 뭐를 공시한다? 권리관계.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공시하는 게 등기법이고, 지적은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기 위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게 바로 뭐다? 지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뭐를 따르는 거예요? 지적공부를 따르는 거야. 또 여기에 소유자는 뭐를 따라라? 등기부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적공부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켜서 지난주에 등기 촉탁이라는 것을 공부해드렸잖아. 여기서 뭐가 바뀌면 지목이 바뀌면 여기 지목을 바꿔야 된다 이거야. 등기소에서 알아 몰라요?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야. 소관청에서. 그것을 등기 촉탁이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드렸어. 지금 설명하는 거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시험에 나오면 맞추는 거야. 못 맞히면 1년 동안 헛공부한 거지. 1년 동안 쭈그라고 지적을 공부하고 등기를 공부했는데 두 개조차 비교를 안 되면 내려놔야지. 이렇게 내려놔야지. 왜 내려놔요? 여러분들 1년 동안 볼펜 몇 자루 쓰세요? 어떤 사람은 한 자루 갖고 1년 동안 개기는 사람들이 있어. 충분하죠? 왜? 읽기만 하니까. 맞죠?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공부할 때 하루에 한 자루씩 썼어요. 볼펜. 정말이에요. 하루에 한 자루씩 썼어. 가장 오래 쓰는 게 모나미 볼펜이 가장 오래 써요. 근데 이놈의 새끼는 좀 찌꺼기가 나와서 좀 문제지. 항상 옆에 휴지를 하나 놓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남자분들 볼펜 쓸 때 옆에다가 휴지 놓고 이렇게 닦아가면서 쓰는 사람 거의 없어. 다 여자들만 그래요. 남자들은 어때? 그냥 그 여백에다 이렇게 그냥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볼펜 요것도 오래 쓰는 거네. 좀 좋은 볼펜들 있잖아요. 그거는 하루를 못 써요. 금방 약에 달아버리잖아. 비싸다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모나미, 그게 가장 좋아요. 모나미. 좋은 볼펜으로서 좋은 볼펜 경우는 오래 못 가요. 빨리 달아. 약이 빨리 단단 말. 뭐하다 이게 나온 거야 지금? 얘는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거야. 맞죠? 그리고 얘는 토지의 표시를 다루는 거죠. 권리의 객체를 다루는 거야? 주체를 다루는 거야? 지적은 권리의 객체를 다루는 게 바로 뭐다? 권리의 객체를 다루는 것이 지적의 역할인 것이고, 등기는 권리의 소유권을 다루는 거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다루는 거니까 권리의 무엇을 다루는 것이다? 주체를 다루는 게 등기법이에요.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신청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죠. 공동 신청, 단독 신청.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잖아. 누구한테? 소관청에게.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등기는 매매하면 어떻게 가요? 혼자가 둘이 가요? 매매하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둘이 가잖아. 권리자문자 둘이 가죠? 그 지적은 단독인 거에 비해서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더라 이거예요. 얘는 지적은 토지가 이동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혼자 가서 하는 거잖아. 단독이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등록을 해버리잖아. 단독 신청이면서 무슨 주의다? 단독 신청이면서 직권 등록 주의를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대충 이해 가세요? 등기는 무슨 신청? 그러니까 신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이거 쓰고 다시 쓸 거예요. 좀 다시 한번. 등기는 신청에 써서 이렇게 되거든요. 신청주의고, 등기소에 무엇을 해야 되는?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되는 출석주의고,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는 뭐다? 서면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인터넷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출석주의 예외 있어요? 네. 있죠. 그냥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출석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소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등기관에게
신청서를 내미는 것까지가 출석의 개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집에서 해도 되잖아. 인터넷 뱅킹 하듯이. 아시겠죠? 서면으로 해야 돼요. 저 등기하러 왔어요. 그래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야 돼. 제출해야 돼. 아시겠죠? 여기서 신청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는 신청하면 등기부에 올려줍니다. 공유수면 매립했어요.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은 내가 취득을 하는 거야. 등기하지 않아도. 근데 지적은 다 등록은 하도록 돼 있어요. 등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을 해도 등기를 안 해도 상관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4천만 필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적은 이론적으로 4천만 필지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공부상에. 지적, 등기는 그중에 미등기 토지도 있겠죠. 신청주의라고 하는 개는 그런 개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지적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고 직권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고 등기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필지수와 등기된 필지수가 안 맞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요거 신청주의는 그런 게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건 나중에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신청에 무엇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의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와서 해라 이거지. 너 안 해? 해 이거야.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의무는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등기법상의 의무가 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조치법상에서의 신청 의무가 있는데 등기법상의 의무는 뭐냐면 우리는 지적하고 등기가 이원화되어 있잖아. 그 일치시키기 위해서 1월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 표시가 바뀌었죠. 지목 바뀌었죠. 어디서 먼저 바뀌어요? 여기서 바뀌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등기소에 와서 표제부를 변경해야 돼요. 몇 월 이내? 1월 이내. 1월 이내.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 의무의 개념 왜 의무를 준다? 일치를 하기 위해. 물론 촉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치를 시킬 수 있지만 그 소유자에게도 의무를 부여를 해요. 건물의 면적이 바뀌었어. 그럼 몇 월 이내 와야 돼요? 1월 이내 와서 이거 면적을 바꿔야 돼. 안 바꾸면 건물은 과태료가 부과돼. 토지는 과태료가 부과 안 돼. 왜? 이미 토지는 지적에서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적은 무슨 주의? 단독이면서 직권등록주의. 등기는 신청주의예요. 그리고 신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건 다시 쓸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누가 신청하는 것이다? 당사자.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고 관공서는 신청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랬죠? 관공서는 어떤 말을 쓴다? 촉탁이라는 말을 써요. 관공서는 신청이 아니라 촉탁. 그러니까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법조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등기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외가 있더라. 예외. 그 예외가 바로 뭐냐면 지적도 직권으로 할 수 있죠. 지적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등기도 누가 할 수 있다? 직권으로. 누가? 등기관이. 그 다음에 법원의 무엇?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능해요. 법원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의신청이 나오거든요. 등기에서 이의신청이라는 게 나와. 이의신청은 뭐냐면 내가 이제 등기를 신청했죠. 등기 접수를 받았어. 심사를 했죠. 등기부에 기록하죠. 기록 안 해줄 수도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각하한다 그래. 각하.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각하의 개념보다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열받죠. 해달라고 했는데 등기 안 해주니까 그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의 신청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법원까지 가요.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 이거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지? 너 그거 기록해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예요. 이의 신청.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이의 신청.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의 신청 공부하다 보면 뭐 기간에 대한 규정 없고 신증거, 신사실에 의해서는 이의를 삼는 여러 개가 있어. 기출문제랑 똑같아요. 등기부 어려우신 분들은 뭐만? 그냥 기출문제만 보고 가셔. 문제답. 제가 작년에 기출문제 다 나눠드렸거든요. 그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10개는 나와요. 기출문제에서. 그 대신에 살짝 어떻게 변형해가지고. 그걸 이제 찾아만 내면 되는 거 사실은. 그 당사자가 신청하는데 원칙은 혼자 갈까 둘이 갈까요? 등기는.
등기는 내가 권리를 취득을 하면 어느 상대방이 권리를 상실하잖아.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을 권리자라 하고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을 의무자라고. 그러니까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잖아. 매도인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상실되죠. 그래서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무엇이다? 권리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법 공부할 때는요. 권리자 의무자 구별 못해. 9월 달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9월 달에 됐는데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인지 모르면 다른 내용을 알 수 있겠냐 이거지. 가장 기본인데.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다.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 예외라는 거야. 원칙은 무슨 신청? 공동. 그 둘이 가는데 이놈이 안 가. 그럼 판결 받으면 혼자 할 수 있잖아. 단독이에요. 상속등기라는 게 있거든요. 혼자 갈까 둘이 갈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봐도 혼자지. 깨워서 갈 수는 없잖아. 맞아요? 깨워서 갈 수는 없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빠르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등기하고 지적의 차이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등기는 지적은 뭐를 대상으로? 토지. 등기는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 둘 다 물적 편성주의. 지적은 토지 표시를 공시하는, 즉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권리의 객체를 공시하는 거. 이와 반면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거. 권리의 주체를 공시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적과 등기 모두 편성하는 방법은 뭐다? 물적 편성주의고 지적은 단독이면서 직권등록주의인 반면에 등기는 신청주의면서 공동신청의 개념이더라 이렇게 되는. 이게 등기와 지적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지금까지 대여섯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답이 대부분 뭔지 아세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틀렸죠? 지적은 형식적, 등기는 실질적. 틀렸잖아.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거야. 그러면 소유자의 주소가 잘못됐으면 등기부를 고쳐야 돼요. 대장을 고쳐야 돼요. 소유자의 주소가 잘못됐으면 뭐를 바꿔야 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소유자의 주소가 잘못됐으면 아니 소유자의 주소가 잘못됐으면 뭐를 바꿔야 돼요? 등기부터 얘를 바꿔야 되는 거야. 소유자는 여기가 우선이라니까. 소유권은 그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얘가 잘못된 거야.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어디서부터 해요? 등기부에서 먼저 하는 거야. 등기부에서. 이해가세요? 여기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잖아요. 우리 그런 말 쓰죠? 야, 그 등기 누구 명의냐? 그런 말 써요? 네. 야, 그 등기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 이렇게 말 쓰잖아. 그걸 등기 명의인이라 그래, 등기법에서. 네? 등기 무엇이란다? 명의인이라 그래요. 그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는 게 있어. 그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는 게 뭘까요? 요거야, 요거.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앞에 뭐가 붙으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하면 소유자의 등기 명의인은 뭐다? 그 등기 누구 거냐 이거지. 누가 소유자냐, 누가 전세권자냐, 누가 지상권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명의인의 표시라 하면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야. 그러면 제가 화곡동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주소가 신월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명의인의 주소가 화곡동에서 뭐로 바뀌어요? 신월동으로 바뀌죠? 네. 이럴 때 하는 등기를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그래요. 그럼 등기부에서 이미 주소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바뀌었죠? 네. 여전히 대장상에는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화곡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소관청에서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죠? 네. 등기소에서 통지를 해줘요. 소유권의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지를 딱 해줘. 그러면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어디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다? 등기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목 어디서 먼저 바뀌어요? 여기서 먼저 대장에서 먼저 바뀌죠? 그죠? 그거 바꿔줘야죠? 그래서 등기 촉탁이라는 거야. 등기 촉탁.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 지적해서 넘겨주는 것, 등기 촉탁. 등기소에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을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거. 소유자가 어디서 바뀌어요? 소유자는? 등기에서 바뀌어요. 소유권 이전이잖아 그게. 그러면 여기가 소유자가 A였다가 여기도 A고 여기도 누구다? A인데 소유자가 A에서 뭐로 바뀌면 B로 바뀌면 여전히 여긴 누구로 되어 있어요? A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 불일치가 됐잖아. 알려준다고 B로 바꾸라고. 주소가 화곡동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신월동으로. 여전히 주소는 화곡동. 알려준다 이거야. 대충 의미 가세요? 지목 면적이 바뀌었어. 여기서 먼저 바뀌죠? 알려준다 이거 이렇게 촉탁해준다 이거야. 여기는 통지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등기하고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촉탁이라는 거하고 통지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신청에 뭐를 두는 거? 의무를 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적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조금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맞죠? 우리 4주 동안 했으니까. 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내용들은 부담 없이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지금 등기법을 아예 안 했잖아. 그죠? 지적법은 어느 정도 했고 등기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가 돼야 한대. 이 시점엔 비교가 안 되는 게 맞아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 얘를 알고 얘를 알아야만 비교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알고 얘를 모르면 비교라는 걸 할 수가 없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어려운 거야. 비교 자체가 어려워. 그러나 그 느낌은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대충. 감은 오죠 대충. 그 정도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등기법 시간에는 지금 보면 지적을 이런 식으로 풀어갔거든요. 똑같이 등기법도 이런 식으로 풀어갈 거예요. 풀어가는 해법은 지적이나 등기나 거의 똑같아. 지적이 추구하는 것은 뭐다? 사실관계, 토지의 표시, 즉 토지의 이동을 풀어가는 거예요. 등기는 그럼 뭐를 풀어가는 거야?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민법에서 벌써 발생, 변경, 소멸 공부하잖아.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등기부에 기록하는데 누가 신청하고 뭐 제출하고 심사 어떻게 하고 각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절차를 공부하는 게 바로 뭐다? 등기법이다 이겁니다. 등기법.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178페이지부터 가도록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합니다.